네, 앞에서 많이 불리셨는데 세워두고 말씀할 기회를 많이 못 주신 것 같아요, 우리 의원님들이. 예. 예, 제가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김성태 회장님께서 예. 노무현 대통령을 무척 좋아했고 노 네.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맞습니까? 예. 좀 제가 이제 이 청문회라는 거를 TV에서만 가끔 보고 또 이제 사람이 자기 사건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분도 있지만 제가 좀 정신병 치료를 좀 받고 암이 걸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쌓이기 싫어갖고 좀 이걸 잘 안 보는 편인데 오늘 좀 느끼다 보니까 대답만 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생각도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가 좀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셔서 좀 한 말씀만 좀 네, 드리자면 말씀하십시오.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뭐 그때 당시 우리 수사 검사님도 있었고 저랑 같이 피의자 신문으로 같이 조사받았던 변호인분도 계시고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 PPT 자료 내용을 제가 뭐 자본시장법으로 기소가 된 적이 없어서 내용 자체는 잘 이해를 못하나 그 말씀 중에 좀 이제 우리를 좀 약간 봐주기 수사를 하신다는 어양이나 이제 뉘앙스가 있는데 저희 회사가 그 나노스라고 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가 제일 먼저 거래 정지를 당하고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. 그리고 상장 폐지를 당하는 시점에 최고의 영업이익을 또 냈고 베트남 어쩌고 저쩌고 기사에서 한번 봤는데 그게 나노스를 현지화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보낸 것도 이상하게 변질이 좀 돼 있고 뭐 그렇다고 의원님께서 저희를 나쁘게 얘기하신다는 건 아닌데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기 집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좀 압류당하고 회사는 다 상폐당하고 지금 자기도 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 매일 술로 살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 저도 또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그 자본시장팀을 조사하는 15층과 13층을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좀 분리를 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뭐 김태현 이사도 제가 남의 얘기를 대신할 건 아니지만 15층에서 자본시장법 조사를 받을 때 어마어마한 프레셔도 받았고 진짜 13층에서 이화영 증인께서 좀 약간 협조가 되고 좀 온도가 좋으면 15층이 분위기가 좋고 그건 저희들이 이제 조사가 다 끝나고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도 강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요즘 와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자꾸만 이제 문제를 일으키시는데 제가 그 내용을 네, 전문적으로 조금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면 예, 됩니다. 죄송합니다. 그걸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 너무 좀 저희를 좀 너무 악인화한 시선으로 좀 보지 마시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살라고 했던 부분도 있으면 그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회장님께서는 특히 고향도 뭐 지역색을 내터내는 건 참 안 좋은 발언이지만 고향 자체도 또 거기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또 존경하는 분들도 딱 그쪽 출신이도 하시다 보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참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하고 좀 자기가 지금 이런 현실에 된 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라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. 그 처음에는 사실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게 예. 수사가 네, 시작됐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대북 송금까지 이렇게 기소가 된 상황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신데 상황이 계속 바뀌고 강한 수사를 받으시니까 대단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. 예, 그 뭐 출정 기록도 저도 뭐 고검 TF팀에서 조사를 하실 때 저도 그렇게 많이 갔다는 거를 저도 숫자로는 그때 처음 인식을 했고 근데 부를 때마다 보면은 항상 이유는 있었고 검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하다못해 뭐가 하나 나오면은 뭐 검사님들 표현대로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냐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루하루 하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거를 또 입증을 해야 된다니까 또 나와야 된다. 그리고 또 이제 이화영 증인하고도 또 이제 이한영 부지사님하고도 또 뭐 또 대지를 해야 된다. 뭐 이러면서 또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나갔다가 조사를 못 받고 들어온 적도 있어요. 솔직히 그게 몇 번이 될지는 숫자상으로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도 참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뭐 저도 죄를 치우고 진역도 살고 온 놈이 억울하다는 말씀을 좀 뭐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정권에서 거래 정지가 당하고 그 정권에서 시작이 돼서
저희가 상장 폐지까지 수순이 됐는데 그걸 봐줬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. 그런 부분.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예. 13층에서 일이 잘 풀리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협조가 잘 되면 15층 분위기가 살아났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게 네,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끼리 이제 석방이 되고 난 후에 네,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 그건 주시면 좋을 것 저보다도 이제 그 저기 자본시장부 조사를 받은 김태현 이사가 더 그거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치 건너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이렇게 대변해서 직접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 13층과 15층이 동시에 묶여서 뭔가 반응이 공유가 되고 이런 예.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. 예. 거기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협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계기점이 되었다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받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.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이제 리오남 관련해서 저희가 기관 보고할 때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. 네네. 국정원에서는 당시 리오남 필리핀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리오남을 만나서 안내하신 것이 맞습니까? 그거는 제가 그 판결문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시된 대로 말씀드렸다는 이유는 제가 그 5월달에 그 김성태 회장 그 대북송금 관련된 항소심 제가 마지막 중요 증인입니다. 그리고 이제 고검 TF팀에서 저희 사건이 다 지금 이첩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조사를 또 계속 받아야 되고 지금 일말에 일어나는 일들도 또 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오고 그리고 제 증언이 아마 끝난 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아마 판결이 나오는 걸로 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법정에서 제가 진술로 대신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